네,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한 시민협의회 논의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. 네, 이 소식을 취재하게 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정화 기자, 광역화와 단독 처리, 사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. 시민협의회에서도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던, 그러니까 주민과 부천시의 갈등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20년 말부터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. 광역화와 또 단독 처리,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과연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요. 이 10개월 동안 전체 회의, 운영위원회, 조례제정위원회 등 모두 29차례 회의를 거친 시민협의회에서도 한 방향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오늘 발표한 내용을 다시 보면요.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부천시장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적, 행정적 책임 아래서 사업 방향을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. 또 시민협의회는 소각시설 노후화와 또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등을 살펴볼 때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그쳤습니다. 네,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회의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시 원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시민협의회가 어떤 결정권을 갖는 기구는 아닙니다. 그럼에도 별 진척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바꾸어 말하면 결코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한창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였다가 잠잠해졌는데 이에 당사자인 부천시와 인천시, 또 서울 강서구가 지방선거 이후로 이 논의를 잠시 미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현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사업의 상방도 상당 부분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양당 부천시장 후보인 조용익, 서영석 후보는 모두 현재 광역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. 조용익 민주당 후보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, 또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도 이 기존의 이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철회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.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보도국 이정화 기자였습니다.